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화도 이런데요. 네? 아까 존재론적인 고민하고 계시다. 뭐 그렇죠. 자, 오늘의 영화는 네. 라꺼. 예, 저 한국에서는 고백이라는 다소 좀 어떻게 고백이라는 제목이 나왔는지 잘 상상이 안 가는. 왠지 전도연 씨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글자. 그리고 일본 영화도 고백이라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원래 제목은 반주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로 하면 The Accompanist고요. 예, 프랑스어로는 La Accompagnatrice라는 라꺼. 꽁파냐트리스. 이게 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지영 씨처럼 라꺼. 이렇게 이쪽으로 가줘야 돼요. 어떻게 코감기 걸린 사람이 저런 무리를. 라꺼. 예, 이렇게 그렇죠. 소리가 이쪽으로 가줘야 돼요. 언어마다 잘 활용하는 그 국어나 이런 데 부분이 달라요. 가래 요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라꺼 뭐요? 네, 라콩파냐트리스요. 라콩파냐, 그렇죠. 저도 못해요. 샴페인 할 때 나오는 뺀니가 그거 있잖아요. 오늘은 이걸로 가나요? 네네. GNE 이런 거. 그렇죠. 네. 라콩파냐트리스. 네. 자, 제2외국어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고백이라는 영화. 네. 이 영화는 네, 바로 가요? 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아니, 회식 때도 안 오시고. 예. 얼굴 이렇게 썩어서 나타나셨어요. 방앗간을 마다한 참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지하게 푸드득거렸겠죠. 네. 그러게요. 창살에 머리를 박으면서. 날개에 막 꼬치를 찌르면서. 네. 종에 머리를 박아서 사람을 구했다는 바로 그 참새. 그건 다른 새였죠? 까마귀였나? 갑자기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섞이면서 있어요. 에밀레 종과. 아름답잖아요. 어쨌든 살신성인의 이미지가 또. 네. 창살, 참새, 자유. 네. 그런 거죠. 마감이 또 있으셨군요. 그날이 마감은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음주를 하면은 모든 것이 잃을 것 같아서 무너져 내리는 게 눈에 번연히 보여서 그랬어요. 그날 먹었어야 되는데. 저 없으면 더 재밌죠. 원래 학교 때도 제가 빠지면은 항상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죠. 체육대회 우승하고. 그렇잖아요. 그나저나. 네. 바쁜 건 다 끝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직? 네. 진짜.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음악 하시는 성시경 씨 비롯해서 연말에 다들 바쁘시고. 전 지금 거의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또 코너를 해주시러 하얗게 얼굴이 뜨셨는데 오셨어요. 아니에요. 머리는 감으셨네요. 그래도 아침에. 근데 어제 감았는지 오늘 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막 일주일 전에 감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한테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는데 SNS 보니까. 깝치지 말라고. 뭘 보고 깝친다. 절벽에 앉아서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내려와 보니까 며칠이 지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 입선에 들었다가. 그런 거 왜 중국 고사에 보면은 신선들과 하루 놀다 와보니 손자가 이렇게 증손자를 낳고 있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도끼자루 썩는 걸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쉬어야 진짜 영화 자체가 락껑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영화는 어렵죠. 풀고 들어가자는 뜻에서 그냥 단지 제목이 불어일 뿐. 알겠습니다. 소피 바세르 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고요. 이걸 연기한 배우는 로만 보랭제라는 여배우예요. 근데 이게 독일 계통 이름이라서 원래는 로만의 보링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프랑스 여배우니까 그 나라에서는 로만 보랭제라고 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감독한 감독님은 클로드 밀러라는 감독님이신데요. 클로드라고 해줘야죠. 클로드 밀러. 죄송합니다. 꽁 이거 하고 있는데. 네, 이 감독님은 사실 소녀 주인공인 영화들을 많이 찍으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로만 보랭제랑 우리가 가끔 혼동하기도 하는 샬럿 갱스부르라는 여배우가 있잖아요. 답답하네요, 진짜. 찾아봐야지. 근데 그 여배우가 어렸을 때 귀여운 여도적이라는 영화나 귀여운 바나나 이런 노래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예전에 영화음악에서 항상 많이 틀어주던 주제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왜 파란색 스트라이프 티셔츠 있잖아요. 네. 보면은 그 티셔츠를 입고 그 포스터 사진을 찍은 소녀가 나오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님이시기도 해요. 네. 그리고 뭐 소개드린 대로 이 소피의 직업은 이제 성악가를 반주하는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반주자예요. 성시경 씨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언제 친해지셨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쳤죠. 아, 그러면 배우신 거예요? 네, 클래식을 치다가 체르니까지는 다 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중음악 시작하면서 이제 뭐 혼자 공부한 거죠. 그럼 그 상당히 친숙한 악기네요. 근데 뭐 집에는 항상 이렇게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가 살 사정은 아니었고 누가 준 되게 오래된 K 브랜드 일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되게 괜찮은 피아노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치세요, 그거? 지금은 이제 그게 제 그러니까 누나 집 맞죠, 조카한테. 아, 대를 물려서 쓰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냥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뚱땅뚱땅 될 수 있었던. 그렇구나. 다른 악기보다 좀 더 친밀하세요? 그러니까 작곡하시거나 그럴 때 피아노로 시작하시는 편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끝났나요? 노래 들을까요? 갑자기 거기서 그렇구나라고 해버리시면. 아, 예, 오늘 듣는 분들도 저 둘이 왜 저러지? 그러실 것 같아요. 영화 얘기 좀 할까요? 저희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너가 사실은 음악 연구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티스트를 정해놓고 딴 얘기만 해요. 아, 그래요? 아예 그냥 막 딴 데로 갔다 오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기자님이 워낙 또 DJ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진 않고 그 올해 피아노 쓰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피아노에 관한 책 중에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게 생각났어요. 그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피아노를 수리하기도 하고 조율하기도 하고 그런 가게가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등장하는 책인데요. 혹시 피아노란 악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피아노 공방. 예,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이란 책이. 파리 뭐요? 좌안. 왜 파리는 센강을 우리는 강남 강북이라 그러지만 파리는 센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안, 우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지역을. 파리 좌안. 예, 예. 그래서 거기 있는 피아노 공방 이야기인데요. 제가 되게 뜻하지 않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사실 악기 자체에 관한 책을 찾기는 힘들잖아요. 음악가의 일대기를 다룬 책은 많지만 그래서 그렇죠.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네요. 다음 주 영화는요? 아, 지금 우리가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벼랑 위에 앉아있다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습 좀 해주세요, DJ님. 자, 클로드 밀러의 1993년 영화 고백 이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출연 배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근데 출연에 리처드 보링제도 있고 로만 보링제도 있네요. 부녀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극 중에선 부녀로 안 나오고요. 로만 보랭제가 반주하는 성악가의 남편으로 이 리샤르 보랭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서 약간 좀 몰입이 안 됐던 게 이 부녀가 보통 부녀가 아니라 너무 닮은 부녀인 거예요. 이목구비가. 그러니까 딱 봐도 너무 닮았어요. 근데 극 중에서는 혈연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둘 사이의 혈연을 모르는 관객이 봐도 조금 이상하다. 뭐지? 이렇게 혹시 극 중에서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붕어빵인데. 정말 붕어빵이에요. 프랑스에도 그런 음식이 있는지 몰랐네. 달팽이빵? 그런 게 에스카르고빵 이런 거. 자, 줄거리 좀 여쭤보죠. 네, 이 영화는 처음에 이제 소녀의 독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독백이 이 영화 전체의 주제를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인즉슨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은 내 곁을 스쳐가기만 한다. 부대끼고 딛고 올라서려고 해보지만 그저 삶은 나를 스쳐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랑 이제 삶을 끌어안거나 부딪혀서 화학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드리고 지나가기만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앞에 서론에서 DJ님이 말씀해 주신 반주자라는 직업의 정체성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배경은 2차 대전 중에 프랑스 파리예요. 근데 그 영화가 시작되면은 이 로만 보랭제가 소피가 커다란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의 아이에게 처음 다른 인물이 다가와서 하는 대사가 뭐냐면 쉿
조용히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벌써부터 이 인물의 극중이치라는 게 좀 주변부 사람이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곳은 이제 연주회 장이에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되게 성대한 오케스트라 반주로 어떤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하얗게 빛나고 그럼 우리의 주인공 이렌이라는 성악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한 미모의 성악가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소피의 리액션은 반응은 제가 이제 시쳇말, 그러니까 흔히 유행어로 쓰이는 말 중에 제가 좀 가끔 좋아하는 말이 생기는데 네. 꽂혔다라는 표현이 전 참 좋아요. 네. 되게 정확한 거, 적확한 것 같아요. 미소천사에 나오잖아요. 네. 너의 핑크빛 화살에 꽂혔어. 그 부분 제가 열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세상의 이미지, 사운드 막 모든 게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막 다 흘러가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우리를 딱 멈추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순간에 감각하고 꽂힌다라는 표현이라는 건 참 잘 어울리지 않나. 잘 만든 시쳇말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모멘트에 나를 못 박히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꽂힌다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이 노래하는 이렌을 보는 그 소피의 첫 얼굴이라는 게 바로 꽂힌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흐름에서의 마킹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 그러니까 모든 이런 오디오 파일이 돼 있는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구간 정하고 마킹이 가능하거든요. 거기 딱 집으면 거기는 절대 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군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세계네요. 꽂히는 거네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또? 노래 안 들어도 돼요? 노래 들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렌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맞춰서 그 극 중에서 이렌이 불렀던 노래 한 곡을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하나 듣고 올까요? 하나? 노래가 좀 짧아서요. 네. 이 영화 전체가 끝날 때 나온 클로징 연주곡이랑 같이 묶어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뭘? 장문의 제목이. 별거 아니고요. 이 영화의 많은 클래식 곡들이 당연히 성악곡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모차르트의 여러분 잘 아시는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바르베린의 아리아를 로랑스 몽테로레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팬분들이 보내주신 초콜릿과 커피를 좀 몸에 넣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용할 양식을. 초콜릿을 주셔서. 자, 그리하여. 네, 그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이렌의 대기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소피가 면접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는 중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느낄 수 있는 게 소피가 상당히 굶주린 상태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영화 도입부를 보면 전쟁 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성악가께서는 마카롱이라는 되게 달콤한 과자 있죠. 그걸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에 소피가 너무 긴장도 했고 이제 그녀를 만나서 흥분도 했고 무엇보다 허기가 진 상태라서 그냥 혼절을 해버린 거예요. 마카롱을 권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게 어떤 택시, 마차 안에 이렌의 품 안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이 차는 모녀 관계가 될 정도는 아닌데 그때 그 깨어나는 장면의 숏을 보면은 둘이 약간 유사 어머니 딸 관계 같은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짐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이제 그 길로 그 부자들의 전시에도 잘 살고 있는 부자들의 만찬 자리에 가서 거기 온 그 귀부인들은 막 푸들한테 연어를 먹이고 있고 얘가 연어를 좋아한다면서 그런 걸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남들이 안 볼 때 거기 있는 빵 같은 걸 챙겨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집에 가려고 그럴 때 이제 불러 세우면서 이렌이 마차를 불러줄 테니까 타고 가라고 그러고서 이제 차비도 주고 그러는데 딱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마차를 돌려보내고 자기는 그냥 그 차비를 챙겨가지고 빵이랑 같이 챙겨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녀의 가정 환경을 좀 알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아주 거의 태어나기 전부터 떠나서 다른 가정을 꾸려버린 남자라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딸이랑 같이 버려진 어머니는 바로 엄마 그 소피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준 장본인인데 이제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넉넉치는 않은 그런 환경인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부터 그녀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렌의 세계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렌은 성공한 그런 인기 있는 성악가고 그녀의 남편은 사업가예요. 역시 성공해서 샤를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실제 아버지. 예. 리샤르 보랭제가 연기하는 배역인데요. 이 샤를은 사실 지금 제가 2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독일 점령군하고 협력하는 그 괴뢰 정권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당시에. 네. 그래서 페탱 원수가 이제 우두머리였던 비시 정권이라는 게 그 당시 있었는데 그 정권 사람들하고도 자기는 비즈니스를 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런 사업가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아내가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명성도 사업에 적잖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렌도 이제 남편이 그런 일을 하니까 독일군이나 보면 영화 보면 꼭 나오잖아요. 예술을 애호하는 게슈타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비시 정권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략 그 이렌의 세계와 소피의 세계라는 게 이제 영화 초반에 이렇게 소개가 이렇게 구도가 그려지게 돼요. 네. 근데 이 영화가 딱 시작하면 반주자가 제목이고 그 반주자가 주인공인 영화인 만큼 현실에서는 반주자인 소피의 얼굴을 누구도 유심히 보지 않는데 이 영화는 그녀의 얼굴을 굉장히 끈질기게 쳐다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이라는 게 연습이겠죠. 반주자하고 성악가한테는. 그래서 이렌이랑 연습을 하는데 이제 반주를 하면서도 이제 이렌의 얼굴을 잡기보다는 이제 카메라는 일단 소피를 많이 쳐다보는데요. 네. 소피의 얼굴을 보면은 그녀가 반주를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반주하는 게 아니라 그 이렌의 노래에 굉장히 감동하고 감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울 것 같아요. 그만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노래하는 성악가 입장에서도 그 소피라는 아이의 반주가 굉장히 거의 과민할 정도로 예민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도 예술가고 잘 맞는구나. 예술가고 예민하고 하니까 얘가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다 예스맨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좀 큰 열정이라든가 고집 같은 게 있구나. 그걸 왜 아냐면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아름답게 화사하게 웃지만 자기 안에 되게 비밀스러운 열정이라든가 분노 같은 게 있는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런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점점 더 윤택하고 우아한 그 이렌의 세계에 빠져든 그리고 그들의 왜 넉넉한 사람들이 배려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매료된 소피는 푸들한테 연어도 주고 진짜 웃겼어요. 아까. 제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메뉴가 기억나는 걸 보면. 예, 근데 그 이렌의 세계에 점점 동화가 되고 거기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냐면 이렌의 반주만 해주는 게 아니라 소피가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걸 해주면서 그녀의 비밀을 하나씩 공유하게 되거든요. 이제 뭐 비밀 그러면 이제 예상이 가시겠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녀는 마음이 없는데 그녀한테 치근덕거리는 샤를의 친구가 남기고 간 흔적 같은 거를 소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춰준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자크라는 그 남편하고는 정치적 입장이 상반되는 드골 저항군 진영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하고는 정말 연인 사이거든요. 네. 이렌이. 네. 그래서 그 작가한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메신저가 돼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나는 그녀에게 중요한 존재고 그녀와 나의 삶은 굉장히 깊이 연결돼 있다는 일종의 환각, 착각 이런 거를 소피가 점점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넌 대체 반주자야 아니면 그녀의 하녀야 라고 물어볼 때 그녀가 어떻게 대답하기에까지 이르냐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녀가 나한테 하녀가 돼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제 바닥부터 이제 쌓아 올려가기보단 이미 이상의 완성체로서 존재하는 기존의 삶을 이렌이라는 여자가 완성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 거기 존재하는 완성된 삶에서 내가 이제 필수 불가결하고 대체 불가능한 부품이 되면 그걸로 내 인생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엿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아예 엄마 집을 떠나서 이렌 부부가 사는 집으로 입주해서 반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쟁이 점점 막바지로 치닫게 되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샤를은 자기가 부역자로 몰릴 거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나치의 패전이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외로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이제 소피도 이렌과 샤를 부부를 따라서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서 영국 리버풀로 가는 배를 타고 런던으로 넘어가면서 영화는 막바지로 달려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2부에 넘어와서 더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죠. 막바지가 이렇게 그렇게 끝나요? 사실 긴데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아니야, 넘어가서 갔다 와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MBC FM for you. MBC FM for you DJ 콘서트. 굿모닝 FM 서현진입니다.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여기는 골든디스크 이루만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2시의 데이트 주영훈입니다. 오늘 발견 스위스로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세윤, 뮤지의 친한 친구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푸른밤 정해봅니다.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MBC FM4U DJ 콘서트. 자세한 사항은 MBC 홈페이지 imbc.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면서 끝난다고요? 그래서 영화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기승전결의 어떤 전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그냥 다행일 것까지야. 그냥 너무 얘기가 내용이 없어서. 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허무송. 네. 좀 더 이렇게 전해서 결 해주길 바랬는데. 네. 그래서 화물선에서 화물선을 타는데 거기서 이제 소피에게도 구애하는 청년이 생기게 돼요. 배를 타고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보통 여행길에. 근데 이제 그 노동계급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좀 좌파 입장에서 프랑스 해방군에 합류하려고 하는 패기만만한 그런 젊은 청년이 소피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구애하고 나아가서 이제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구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사실 많이 흔들려요, 소피도. 그런데 첫째로는 그녀가 사랑에 대해서 이따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어느 정도 굉장히 상대를 신뢰해야 되고 둘이서 남은 생을 같이 읽어간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컨셉 자체가 이 소녀한테 너무 낯설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족한테서도 멀리 떨어져 살아왔고 항상 지금까지 드린 스토리 설명으로도 청취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좀 겉도는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도 딱 여기가 내 자리야라는 소속감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남자가 그 구혼이라는 결정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이렌이 눈치를 채지 않겠어요. 이제 소피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근데 그녀가 이제 엄마 같은 존재이자 이제 선배로서 조언을 하기를 조금 더 좋은 남자가 있지 않겠냐라고 별로 그렇게 지지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피한테는 이렌의 의견이란 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예스야 노야라고 배를 내릴 때가 돼서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요구했을 때 이제 농, 세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런던으로 이 부부랑 같이 오게 되고 근데 이 런던으로 와서 일어나는 그 극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자크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비밀의 애인, 이렌의 비밀의 애인이 이제 드골 진영에 있던 그가 런던에 와 있는 거고 런던에서 자크랑 이렌이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고 이제 샤를하고의 소중한 가족, 샤를도 사랑하거든요. 이렌이 싫어하는 남편인 건 아니에요. 근데 지켜보려고 했는데 다시 열정의 상대인 남자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강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미래를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소피가 계속 그녀의 뒤를 밟으면서 이 비밀스러운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한편으로는 이 샤를이 이걸 눈치채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쯤에 이르면은 그 소피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관찰자라는 거에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게 되는데, 뭐냐면 한쪽으로는 이렌의 뒤를 밟으면서 이렌에게 공감하면서 막 울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렌이랑 자크가 만나서 되게 고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래는 자기가 남편을 속이는 한 시간이 너무 죄스럽고 내 자신이 경멸스럽고 내가 남편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네. 그러면 자크가 그런 죄책감은 나의 것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면 이 두 연인이 너무 안 돼서 이제 소피는 마음이 아프고, 그런 한편으로 집에 오면은 서랍 속에 이 부부가 늘 권총이 있는데 이 샤를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권총이 사라졌나 있나를 확인하는 게 소피의 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면까지 보면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소피는 뭔가 이걸 대체 아버지, 대체 어머니로 이루어진 자기가 딸인 유사 가정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가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애의 결말이 오면은 이제 전쟁의 뒤끝도 마무리가 되게 되고 이제 소피가 이들 부부를 떠날 시간이 오게 되고요. 다시 이제 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파리로 돌아오는 그 역에서 자기한테 배에서 구했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 곁에는 그 남자는 인생의 진도를 팍팍 나가서 아내가 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장면이나 별 다를 바 없이 소피는 다시 자신을 스쳐가기만 하는 삶에 대해서 독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들어갔다가 결국 그냥 스치고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영화 좀 독특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노래가 아니라 연주곡이고요. 이제 피아노가 중요한 영화라서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아멜리 사운드 트랙 중에서 얀 티에르생의 굉장히 인기 있는 연주곡 골랐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꽁띵 댕 오트레 꽁띵 데 노트리에테 라프레미디라는 곡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다른 계절의 라임? 그러니까 좀 번역하기가 그래요. 네. 다른 계절에 우리 왜 가군 맞추는 라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뜻을 가진 곡이고요. 뭐 부제로 오후라고 달려있네요. 꽁띵 댕 오트레테 라프레미디. 저 컵.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저 발라드 가수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타액 이런 거 생각하셨다면 잊어버리십시오.